굴욕의 역사를 지녔으나 굴욕의 소비는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깊이 공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산 제품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 특히 요 근래에 호평이 넘쳐나는 점을 보면 그랜드 세이코가 대단한 워치메이커임은 분명합니다. 전 공정의 자체 생산 능력, 자라츠 마감으로 불리는 하이엔드급의 마감 기술, 사진에 담기지 못하는 실물의 영롱함, 직접 보고 손목에 올리고 나면 배가 되는 매력. 이 정도가 일반적인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만 한꺼풀씩 벗겨보니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는 시계를 대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빼어난 마감만 언급하는 건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영롱하게 빛을 반사시키는 것이 보석같이 아름답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종류나 합금 비율에 따라 색상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은이나 백금 대비 어두운 색상을 띠게 되는데요. 이 케이스는 백금에 육박하는 밝은 빛 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고를 가린다면 하이엔드 워치메이커의 다이얼로 착각하고도 남습니다. 특유의 아이보리 톤은 고급스럽고 또 차분합니다. 넉넉히 보기에 정말 좋은 다이얼입니다. 인덱스의 정교함은 널리 알려진 대로 최정상급이고요. 다이얼에서 인덱스만 떼어내면 귀걸이 같은 장식구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각도로 빛을 발산하는 이 인덱스는 밸런스도 완벽합니다. 다이얼이 마치 무대와 같다면 인덱스는 빛을 반사시키는 조명을 연상케 하고요. 렌즈는 그 가운데서 마치 칼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빛의 양과 방향에 따라 여러 톤의 푸른 빛을 발산해내는 블루엔즈는 이 시계의 미학을 완성시킵니다. 시, 분, 초 세 가지 핸즈 모두 끝부분이 다이얼을 향해 꺾여 있습니다. 그냥 꺾여 있는 게 아니라 다이얼 표면과 글라스 내부의 곡률, 그리고 핸즈 간의 간섭을 피해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 꺾여 있습니다. 뛰어난 가독성을 얻으면서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모든 어른은 어린이였으나 그걸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고 했는데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그새 칼침에 정말 손이 베이고 종이가 잘릴까요? 핸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호기심을 해결해봅니다. 보통의 핸즈들과 큰 차이가 없네요. 나리선 칼침이란 명성은 마감 기술로 만들어낸 매직과도 같습니다. 그저 그랜드 세이코가 그랜드 세이코였을 뿐이죠. 이 멋진 연미복 안의 속살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수동 무브먼트의 설계 구조, 나아가서 심미적인 부분과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케이스백에 스크류를 풀었습니다. 아, 혹시 보셨나요? 스크류에 방수를 위한 가스켓이 달려 있습니다. 시계의 봉인을 해제하는 첫 단추부터 느낌이 아주 쎄합니다. 수많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접해보았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거든요. 이런 것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는데 시계 덕후의 기질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제조사에서 명시한 방수 성능은 30m. 손 씻으면서 물 튀는 것만 막아보겠다는 수치죠. 방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m 당연히 통과, 50m도 통과, 심지어 100m도 통과였습니다. 이건 뭐 턱시도 입고 파티하다가 흥이 오르면 그냥 풀장에 뛰어들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 정도라면 왜 시계의 진심이라고 표현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와인딩 느낌은 기대한 만큼 좋습니다. 엄지와 검지 손끝에서 나온 힘이
메인 스프링으로 부드럽게 전달되는 듯한 기분입니다. 토크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는 건 메인 스프링과 힐들의 소재, 그리고 무브먼트 부품 간의 공차와 마감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덕분입니다. 이런 느낌의 수동 무브먼트 매력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 만큼 마성이 강합니다. 무브먼트 장식과 디자인도 화려합니다. 각 부품들은 정교함을 넘어서는 극도의 섬세함이 느껴지고요. 전면과 후면부의 GS 인그레이빙 수준도 스위스 하이엔드 브랜드에 비벼볼 레벨입니다. 브레이슬릿 모델임에도 전체 중량은 100g 내외입니다. 37mm 케이스와 44mm의 럭트럭, 더블돔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택했음에도 두께는 11mm입니다. 재원상 착용감이 나쁠 수치들이 전혀 아니지만 손목 위에서는 수치를 뛰어넘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마법 같은 브레이슬릿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명 쌀알 브레이슬릿이라고 불리는 이 형태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랜드 세이코의 마감을 덧입어서 정말 부드럽습니다. 실키 메탈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며 손목에 기분 좋게 달라붙습니다. 아이언맨이 나노수트를 입을 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범용 무브먼트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랜드 세이코가 범용 브레이슬릿을 세상에 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부 이물질과 먼지를 제거하고 주유와 방수 가스켓 점검을 하며 재조립을 합니다. 분해 후 느낀 점이 있는데요. 그랜드 세이코의 술이나 오버홀은 정식 센터에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유한 조립 방식과 구조 때문에 늘상 다루는 정식 센터의 이점이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케이스의 스크류가 케이스 하단뿐만 아니라 케이스 전체를 관통하는 일체형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지 못하면 무브먼트와 다이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위험이 있어요. 또한 제대로 조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수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명성에 버금갈 만큼 섬세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무브먼트 홀더와 부품, 그리고 핸즈는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괴테는 이탈리아 여행 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보지 않고서는 인간의 한계를 가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부름을 받아 성당 천장에 4년간 매달려 천정화를 그렸고, 그 때문에 30대의 젊은 나이에 한쪽 시력과 신체 장애를 입어야 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까지 정성을 들이고 있을 때 누가 그걸 알아준다고 그렇게까지 하냐는 핀잔을 듣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대답은 내가 안다였습니다. 그 진정성이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랜드 세이코는 뛰어난 마감으로 시선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부품들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악마는 작은 디테일에 숨어있네요. 감사합니다.